날씨가 점차 더워지면서 송화가루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놓으면 채 10분이 지나지 않아 창틀부터 책상 위까지 노란 송화가루로 뒤덮입니다. 집 앞 주차장에 세워둔 차 보닛은 세차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노랗게 변했고요. 환기하고 창틀과 바닥을 닦아보면 걸레가 노랗게 변한 것이 보일 정도예요. 애들 노는 놀이터에도 송화가루가 날려 뿌옇게 있죠. 기상청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날씨가 더워지는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를 꽃가루가 가장 왕성하게 날리는 시기로 보고 있으며 날씨가 따뜻하면서도 맑고 바람이 불고 건조한 날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화가루는 매년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 소나무의 숲꽃에서 생성되는 노란 꽃가루를 말하는데요. 생성된 꽃가루가 바람에 날려 자주색 암꽃에 앉으면 수분 활동이 시작됩니다. 외관상으로는 노란색 빛깔을 띠고 냄새는 거의 없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송화가루가 예년보다 많아진 이유로 평균 기온 상승을 분석합니다. 국립기상과학원에서는 꽃가루가 생성되는 시기는 매년 조금씩 빨라지는 반면 지는 시기는 늦어져서 공기 중에 날리는 지속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얘기하고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꽃가루의 생성량도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는 학계의 분석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상청의 날씨누리를 확인하시면 꽃가루 농도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난 5월 3일에 지역별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 봤더니요. 전국 소나무 꽃가루 농도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이던데요.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이 높음, 그리고 여수, 진도, 순천 이쪽은 매우 높음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꽃가루 지수가 높음 단계일 경우에는 대개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들은 기침하고 콧물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매우 높을 때는 거의 모든 알레르기 환자에게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니 이런 날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고 외출하실 때는 선글라스 마스크 쓰시는 거 잊지 마셔야 해요. 정말 봄이 언제였던가 싶게 날씨가 더웠다가 얼마 전 비 올 땐 또 추웠다가 변덕 심한 봄 날씨라고는 하지만 결국 인간들이 너무 지구를 마구마구 사용하는 바람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말에도 또 비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서대문 FM, 서대문 이모저 몽삼 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이적의 레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비는 그치지 않아. 모두 어디서 흘러오는 건지 창밖으로 출렁이던 헤드라이트 강물도 갈 곳을 잃은 채 울먹이고 자동응답기에 고요한 시간 모두 어디로 흘러가는 건지 기다리는 바람부서 잊혀진 화초처럼 조금씩 시들어 고개 숙여가고 내가 울 줄 몰랐어. 그처럼 오랜 시간들이 지나도 나에겐 마르지 않는 눈물을 남겼네. 모든 흔적
생각이 있어. 이맘때쯤 네가 좋아. 쏟아지는 비까지 나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걸. 너를 보고 싶어서 내가 울 줄 몰랐어. 길처럼 오랜 시간들이 지나도 나에겐 마르지 않는 눈물을 남겼네. 하루하루 갈수록 너 조금씩 작아져만 가는 내게 너 영영 그치지 않은 빗줄기처럼 나의 마음 빈 곳에 너의 이름을 나는 새기네. 너를 보고 싶어서 너를 보고 싶어서 길처럼 오랜 시간들이 지나도 나에겐 마르지 않는 눈물을 남겼네. 나에겐 마르지 않는 눈물 흘러내리게 해줬으니 누가 이제 입이 쏟게. 서대문구 소식. 네,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번 주도 뭐 날씨가 뭐 엄청 더웠다가 이 여름이 다 왔나 싶었는데 진짜 제가 또- 보기엔 여름이지 않을까요? 근데 또 비 왔을 때 또 엄청 또 추웠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네. 기온 상으로는 이제 봄은 아닌 거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어저께인가 엊그저께인가 그 비 오기 전에 네. 비 오기 전에 집이 너무 더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덥지? 그리고 봤더니 30도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집이요? 집 안에가 보일러를 안 켰는데? 아침에 그렇게 막 온도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오, 네. 근데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화가루 또 너무 많이 날려가지고 환기도 아. 못 하겠고 막 이러더라고요. 요새 그 비염 환자들은 정말 괴로운 제 여기 있습니다, 주변에도. 여기.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그래서 마스크 꼭 쓰고 다니셔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꼭 마스크 쓰고 다니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차도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좀 그 차들이 이렇게 더 지나가면서 송화가루 같은 걸 더 날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땐 진짜 마스크 안 끼면 괴롭더라고요. 괴로워. 아, 근데, 인옥 선생님이 그 오프닝에도 이제 이 관련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참 들으면서도, 아, 되게 뭔가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그 소나무는 수분을 해야 되는 시기가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게 송화가루가 사실은 날리는 게 자연 현상인데, 네. 언제부터 우리가 인간이 그거에 굉장히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을까 하는 생각이 저가 들더라고, 오프닝. 옛날에도 그럼 이런 비염 환자들이 많았을까? 뭐 이런. 그러게요, 진짜.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엔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 진짜 했는데도 맞아요, 맞아. 뭐 이렇게 계절을 이렇게 힘들게 넘기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게 사람 몸도 더 민감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진짜 드네요. 네, 이런 생각이 제가 오프닝 들으면서 들더라고요. 네. 또 제가 또
누가 또 커피 사준다 그래가지고 네. 진짜 오랜만에 커피숍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 아, 네. 그때 또 이제 홍제천이 보이는 커피숍이었거든요. 근데 혹시 홍제천에 카페 폭포? 그 홍제천에 왜 버드나무들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버드나무 그 네. 꽃이 막 엄청 날리는 거예요. 지금 버드나무 이제 씨. 네, 네네. 지금 이제 막 모든 생물들이 다 네.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은 꽃가루 알레르기 있던 분이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저거를 보면 너무 괴롭다고 막 이런 말씀. 보기만 해도 너무 괴롭다고 그런 말씀.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가고. 그러니까요. 근데 자연은 또 자연대로의 순환 법칙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돌아가야 하고. 네, 아무튼 사실 뭐 우리가 적응하고 살아야죠. 뭐.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든 공존해야 되는 거죠. 뭐. 네,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네, 서대문구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서대문구 소식은 첫 번째 소식으로 네, 작년에도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대문 독서 동아리 모집한다는 네. 소식이 있어서 제가 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좀 약간 범위가 너무 넓은데요. 서대문 구에서 독서 동아리를 모집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대문 독서 동아리고요. 네. 지역에서 우수한 독서 동아리를 발굴해서 지원합니다. 이랬어요. 네. 그래서 모집 기간이 5월 3일 저번 주 금요일부터 네. 5월 10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독서 동아리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모임이면 모두 다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네. 그리고 5인 이상 독서 동아리 10개의 모임을 지원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아, 네. 근데 저번에 우리 똑같은 이야기 했었어요.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납니다. 네, 도서 지원해주는데 네. 동아리별로 5건씩 그렇죠. 6회 지원해준다고 해요. 6회. 그리고 그거 1년에. 도서 그 정가도 어느 정도 상한선 정해져 있지 않았는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요. 네. 한 권당 15,000원 내외. 그러니까요. 내외라고 그때도 했으니까. 예, 뭐. 저희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총균세는 살 수 없어요. 총균세는 2만 원이 넘거든요. 요새 기본이 15,000원 정도인데. 네, 그러니까요. 네. 그림책도 요새 한 14,000원. 네. 네, 막 이렇게 하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일단. 요새 이렇게 책을 안 읽는다고 다들 난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책을 많이 아무래도 좀 보게 하고 사게 하고 하려면 네. 그래도 적어도 뭐라 그래야 돼? 상품이 왜 예쁘면 또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책들도 되게 디자인이 엄청 신경 써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거 다 15,000원 넘는데. 네. 그리고 잠깐 생각이 났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도서관에 보고 싶은 책이 있었는데 네네. 신간 도서가 네.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그거를 희망도서 신청을 했어요. 네네네, 잘하셨어요. 근데 희망도서 신청이 한 사람당 한 달에 3권까지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제가 2권은 신청을 제대로 했는데 한 권은 그 책 가격이 네. 3만 얼마였어요. 그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 희망도서 신청도 그 도서 가격이 두 사람이 합쳐 신청하면 안 되나? 15,000원? 뭐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뭐 하여튼 뭐 그 상한선이 있어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신간이 가격이 초과되는 바람에 네. 신청이 아예 안 되더라고요. 아이고 저런. 그거는 그러면 결국 개인이 사서 봐야 되는 건가? 그러게요. 아니면은 뭐 조금 큰 도서관에서 빌려봐야죠. 뭐. 네. 일단 서대문구 구민 비율이 80% 이상이 되셔야 되고요. 네. 5인 이상이 모여서 동아리를 구성하셔야 된다고 하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미니멈으로 따졌을 때는 최소한도로 5분 중에 4분이 이제 서대문구 주민이면 네. 서대문 소재 직장인이나 학생들 또 포함해 주신다고 하네요. 네, 소재지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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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 네, 네. 구이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독서 연계 교육도 해주시고 네. 동아리 장소도 연계해주시고 네. 뭐 작가와의 만남을 참여하게 해주시기도 하고 네. 또 서대문구가 주최하는 여러 가지 책 축제라든지 독서 문화 지능 교육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네. 기타 사항에 작년에 어떤 내용이 있어서 네. 알려드리려고요. 네. 정치, 종교, 상업 등 특수 목적 동아리 제외라고 돼 있어요. 네, 뭐 납득할 만한 이유이긴 하네요. 네. 네네네. 네. 근데 이 첫 번째에 또 뭐 정치라는 이야기가 또 들어가니까 네. 괜히 거부감 드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누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합니다. 책 5권 받자고, 아니 책 6권 받자고 누가. 그쵸. 그렇긴 한데 갑자기 의문이 드네요. 네. 그렇다면 그 정치 종교와 관련된 서적
책을 보는 것도 안 될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아무 책이나 안 사주고. 그렇죠, 그렇죠. 약간 이렇게 이 책은 안 돼. 커트 될 수도 있겠네요. 이 책은 약간 너무 정치색, 종교색 좀 짙어요. 사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겠는데요. 뭐 정확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슬플 뿐이죠. 네, 안타까운 일이네요. 네. 네, 아무튼 그럴 때는 빌려 봅시다. 네. 네. 그럴 때는 또 어쨌든 각자 알아서 네. 그죠? 네,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독서 동아리도 많이 한번 지원 한번 해보세요. 네. 5인 이상 독서를 10개까지 이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도 어쨌든 6회 동안 네. 네. 한 번에 5권을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네. 6명은 모이지 마시고 딱 5분씩만 모이셔가지고 네. 지원 받을 수 있는 거 받으면 좋죠 뭐. 네, 마음 맞는 분들끼리 그렇게 소모임 만들어서 책을 좀 약간의 의무적으로 맞아요. 읽게 그럼 읽어져. 되면 읽어지게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서대문구청 문화체육과 02-330-1115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뭐죠? 다음 소식은요. 이것 역시 제가 작년에도 소개를 시켜드렸던 내용입니다. 네. 서대문 구민에게는 전체 자동으로 자전거 보험이 가입된다는 거 아셨나요? 네, 저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라 알고 네. 있었습니다. 자전거 타고 다니시다가 진짜 사망, 후유장애, 진단 위로금, 입원 위로금, 자전거 사고 벌금, 또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까지. 네. 아이고, 나 보험 파는 사람 같네요. 이런 아주 일괄적인 이런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서대문 구민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시다가 또는 뒤에 타고 계시다가 일어난 사고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지 않으셔도 도로 통행 중에 자전거한테 부딪혀서 입은 사고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사고들에게 모두 보장을 해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서대문구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외국인 등록자 포함해서 모든 구민이 피보험자로 가입이 자동으로 되고요. 네. 그리고 보장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보장 기간은 지금 작년에 마찬가지로 1년 단위로 이렇게 끊어져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2024년 4월 10일부터 2025년 4월 9일까지 네. 보장 기간입니다. 근데 제가 네. 급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네네. 이게 자전거는 자동차처럼 등록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게 이렇게 만약에 자전거 주인이 자기 자전거를 몰고 가다가 그렇게 사고가 났을 때 그 자전거가 내 자전거고 내 자전거를 몰다가 사고가 났다라는 거를 증명할 필요는 없나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랑은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처럼 자동차도 보면 자동차 보험 중에서도 자동차 보험 말고 운전자 보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러니까 무조건 자전거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에 그렇죠.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보장이 가능하다. 네, 이게 DB 손해보험에서 하는 건가 봐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좀 궁금하신 게 있다든지 네. 아니면 내 보장이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게 조금 궁금하시면 네. 일단 증빙 서류가 있네요. 주민등록 초본, 네.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과 진단서, 초진 진료 차트, 입퇴원 확인서 등이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네. 보험사에 청구서와 관련된 이런 증빙 서류들을 같이 해서 청구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거는 개인이 그렇죠. 개인이 일단 서류를 다 접수하고 서류 총부하고 해야죠. 그렇군요. 네네. 네. 그래서 대표 번호로는 DB 손해보험 1899-7751이 있고요. 네. 그리고 서대문구청에 문의하실 분들은 02-330-1483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 서대문구가 네. 그 홍제천길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자전거 도로도 네, 잘 돼
자전거 있죠. 도로가 너무 잘 돼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집도 얼마 전까지 1인 1자전거였었거든요. 네. 1인 1자전거였다가 이제 도저히 이제 자전거를 보관할 곳이 없어가지고 이제 자전거 2대는 처분했는데 네. 아직까지 2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홍제역까지 가는 그런 병원들은 네. 자전거 타고 가고. 그쵸. 네, 저희 아들은 정말 따릉이랑 자전거를 너무 잘 이용하거든요. 그게 좀 잘 돼 있는 편이에요. 서대문구는. 네네네. 근데 저도 자전거를 항상 이용하는데 그렇죠. 이제 사실 아직까지도 이 자전거 도로에 대한 개념 같은 게 미비해서 맞아요. 사실 홍제천 따라서 저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가끔은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그 사이클 타시는 분들 너무 이렇게 쌩쌩 달리시니까 아이고. 그 좀 거기에 좀 약간 위압감을 느끼기도 하고 맞아요. 네, 좀 그 어떤 구간은 그 도보랑 자전거 맞아요. 좀 혼용 겹치는 혼용 구간이 구간들. 있거든요. 그럴 때나 이럴 때 조금 약간 그러니까 자전거도 교통 그 자동차처럼 맞아요. 그 약간 법규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마련이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아유, 어쨌든 간에 다들 사고를 안 나게 안전하게 다 잘 타고 다니시는 게 1번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내가 사실은 안전하게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무슨 맞아요. 사고가 어떻게 일어날지 사실 그거는,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과실뿐만 맞아요. 아니라 그럼요. 타인의 과실로도 사고는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우연한 외래 사고들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네. 서대문구에서 보장해 준다고 하니까 알아보시면 좋겠네요. 한번 꼭 알아보시고 네. 그리고 이제 안전하게 우리 운행하시는 거 잊지 맙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 김동률의 오래된 노래 듣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네. 우연히 찾아낸 낡은 테이프 속에 노래를 들었어. 서투른 피아노 풋풋한 목소리 수많은 추억에 웃음 짓다. 언젠가 너에게 생일 선물로 만들어준 노래 촌스러운 반주에 가사도 없지만 넌 아이처럼 기뻐했었지. 진심이 담겨서 나의 맘이 다 전해진다면 가끔 흥얼거리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 오래된 테이프 속에 그때의 내가 참 부러워서 그리워서 울다가 웃다가 그저 하염없이 이 노래 듣고만 있게 돼. 바보처럼 널 떠나보내고 거짓말처럼 시간이 흘러서 너에게 그랬듯 사람들 앞에서 내 노래를 들려주게 되었지. 참 사랑했다고 아팠다고
기대어 노래할 때마다 네 맘이 어땠을까 라디오에서 길거리에서 들었을 때 부풀려진 맘과 꾸며진 말들로 행여너 두 번 울렸을까 참 미안해 이렇게라도 다시 너에게 닿을까 모자란 마음에 모지게 뱉어냈던 말들에 그 얼마나 힘들어했을지 오래된 테이프 속에 그때의 내가 참 부러워서 그리워서 울다가 웃다가 그저 하염없이 이 노래 듣고만 있게 돼 바보처럼 서대문의 역사 정보부터 서대문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까지 우리 동네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서대문 이모저모. 정겨운 우리 이웃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은 네. 재미있는 소식도 있어가지고 어떤 소식이죠? 서대문구에서 네.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 네. 모두 이번 주 토요일에 모이십시오. 서대문구 반려동물과 산책할게라는 소식인데요. 네. 반려견과 같이 말 그대로 산책하는 코스인가 봐요. 연북중학교 후문 인근에서 모여서 안산 황토길을 걷기 시작해서 반려견 산책길까지 해서 약 2km 정도 되는 구간에 반려견 걷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하고 애기 견주하고 애기 개가 아니라 견주하고 반려견하고 같이 네네네네. 산책을 하는 어떤 행사인가 보군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서대문 내품 애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홈페이지에서 접수하고 또는 전화 접수하시는데요. 네. 반려견도 장기 자랑하고 또 뭐 행운권 추첨하고 그래서 반려견이랑 산책로 일단 걷고 오면 어쨌든 네. 참가자 전원에게 선물을 또 증정한다고 합니다. 그 선물 어떤 걸지 진짜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뭔지 모르겠어. 뭐 궁금해요. 사료 혹시 뭐 이런 거 뭐 장난감 그렇겠죠. 뭐 이런 종류가 아닐까 하는 네네네네. 생각이 듭니다만. 네네. 네. 시간은 어쨌든 2시부터 5시까지고요. 네. 일단 한 1시 반부터 2시까지 참가자 접수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2시부터 2시 반까지 장기 자랑하고 또 2시 반부터 3시까지 행운권 추첨하고 또 3시 반부터 한 3시 20분까지 한 5시까지 이제 걷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체험 행사를 같이 한대요. 그래서 저 진짜 어떤 식으로 이게 이루어지는지 진짜 궁금하긴 하네요. 고양이 데리고 가면 안 되나? 고양이? 고양이는 산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근데 네. 이제 왜 고양이도 이렇게 가방 같은 데다 넣어가지고 밖에 투명한 거 보이는데 네, 놓고 맞아. 하긴 그런 하던데. 가방이 있긴 하지만 네. 고양이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영역 동물이다. 그런 걸 안 좋아해요. 예. 그리고 낯선 사람들 있을 때 맞다. 그게 숨죠. 더 심해서 산책을 할 수 있는 고양이는 아주 드물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체험 마당에서는 키링도 만들고 터그놀이 하는 것도 만들기도 하고 네. 캐리커처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참여마당이 있는데 기초 미용, 건강 상담, 행동 상담 뭐 이런 거 해주네요. 제가 지금 들으면서 네. 정말 우리나라가 음, 이 반려동물 그 인구가 굉장히 늘어났구나라는 그러니까요. 게 체감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홍보마당에서는 패티캣을 캠페인 하고요. 네. 그리고 무료 장례 서비스도 홍보하고요. 반려견 홍보 물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아니 장례도 무료로 해주는 데가 있나 봐요. 모르겠어요. 근데 네네네. 어쨌든 예전에 아예 그런 개념이 없던 것인데 이제는 요새는 네,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한번 가서 같이 또 이렇게 해보시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 행사의 풍경 자체가 지금 저는 그 머릿속에 네. 어떤 풍경일까가 이미지를 이렇게 상상해 봤는데 네네네. 굉장히 재밌고 뭔가 진짜 색다른 보지 못한 풍경일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또 왜 엄마들이 애기들 어렸을 때 유치원 엄마들끼리 또 친해지잖아요. 모임하고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정보를 나누고 이렇게 네. 개 같이 키우시는 분들은 개 산책하다가 만나셔서 맞아요. 같이 친해지고 네네 맞아요. 또 이제 서로 산책들 같이 만나서 하고 이러는 거 많더라고요. 그렇죠. 친구가 돼가지고 네네네. 또 이렇게 만나고 네. 네. 또 개들도 개들끼리 성격이 맞는 개가 있고 안 맞는 개가 있는 것 그럼요. 같더라고요. 동물도 진짜 성격이 다 달라서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있고 진짜 이 풍경은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었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어떤 세대적인 네. 이게 변화되는 풍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네. 요새는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 안 낳고 이렇게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네, 여러 키우시는 반려동물.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여러 형태의 이런 가족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또 진짜 또 여러 가지 뭐 마음 상담, 뭐 행동 상담, 뭐 누구의 마음? 견주와 개의 마음을 같이 맞아요. 해주겠죠. 네, 건강 왜냐하면 상담. 뭐. 네, 동물도 우울증에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심리적인 그게 상담이 필요할 때가 있죠. 네네네. 네, 뭐 서대문 내 품의 센터라는 곳하고 네. 이제 이 내 품의 센터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서대문 행복한 서대문이라서 네, 약간 맞아요. 반려동물에 관련된 일을 하는 센터인 것 같네요. 서대문에서. 그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서대문구에서 서대문 내 품의 센터 그리고 사단법인 6인견 없는 도시에서 이제 주관하셔가지고 같이 행사를 진행하시니까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가보셔서 재미나게 반려견과 시간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방금 인옥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그 사단법인 유기견 없는 도시는 네네네. 사무실이 그 유진상가 그 롯데마트 바로 맞은편에 아, 있어요. 그래요? 네, 있어요. 그렇구나. 네, 지나가다 보면은 관심 있는 분은 보실 수 있을 네. 겁니다. 네. 어쨌든 서대문구 반려견과 보호자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행사니까요. 가서 또 재미나게 해보시고 좋은 인연도 또 만나시고 하시면 좋겠네요. 네. 네네.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330-1516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창완의 너의 의미 듣고요. 어른들 위한 그림책 코너로 넘어갈게요. 네.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간이역에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온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 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은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간이역에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넣은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 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